대한민국을 이끌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오지큐 이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름이 특이합니다. 타봄. 네, 네, 서비스 및 타봄이고 네, 회사 타봄. 이름은 미스터즈 가라지. 이건 더 어렵습니다. 예. 남자만 있는 건가? 글쎄요. 예, 미스터즈 가라지의 네. 신종원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네. 이미 하셨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네, 한번 네. 해주시죠. 네. 예. 본인 소개, 회사 소개 네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너와 함께하는 차량 체험 플랫폼 타봄을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즈 가라지 대표를 맡고 있는 신종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자리인지 나쁜 자리인지 가실 때 괜히 나왔네 이런 얘기 나올지 한번 네. 들어보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재밌는 프로젝트라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네. 보면서 아까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현재 호스트의 숫자, 네네네. 그다음에 게스트의 숫자, 네. 그다음에 이용 상황 이런 네, 거를 네. 좀 말씀해 주시고 이용 네. 요금 같은 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너무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도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도 네. 네. 조금 더 네. 서비스를 네. 뭐 하게 된 아. 계기라든지 뭐 이런 그거는 거부터. 추후에 배워도 되니까 일단 네. 이 대표님 그 이후에 아, 예, 물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비스의 매트릭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한 1년 8개월 정도 런칭을 한 지 1년 8개월 정도 된 네. 서비스고요. 실제 호스트분들은 전국에 한 7,000분 정도 계시고요. 차량도 한 7,500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월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는 이제 게스트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그 지표들을 가장 좀 중요한 지표로 좀 여기고 있는데 현재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월 1,000건 정도의 신청건을 돌파를 했고 월에 10% 내외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월 1,000건이면 하루 한 30건 네, 넘네요. 30건에서 40건 사이로 네.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인 매트릭들은 이따가 또 질문 주시면 네. 더 그 자세하게 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 좀 한번. 원래는 네. 이제 저의 불편함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저는 차를 너무 좋아해서 어린 시절부터 차를 너무 좋아해서 자동차 설계 쪽을 전공을 했었고 네. 우연한 기회에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타봄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제가 도전하는 이제 두 번째 서비스인데요. 제가 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궁금했던 점들이 많았는데 그냥 시중에 있는 정보들만 갖고 차종을 선택을 했고 차량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차량을 출고하는 그날부터 굉장히 작은 문제들 때문에 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너 입장에서는 이 차를 한 일주일만 운용을 해보면 알 수 있는 특징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체험을 하거나 이런 정보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없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차라는 게 굉장히 좀 모든 구매자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물건이잖아요. 고가고. 네, 고가고 네. 고관여 제품이고 네. 그래서 이런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구매에 있어서 실수가 있으면은 굉장히 또 후회가 크게 오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걱정 없이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처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네.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풀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외국에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칼센커피라는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도 칼센커피 서울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주말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터에 모여서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오셔서 차량을 설명을 해드리고 차량도 태워주시고 이러는 커뮤니티입니다. 이게 Cars and Coffee. 커피, 네네. 근데 커피는 왜 또 이름이? 커피 마시면서? 일요일 네.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차 얘기를 하자 이런 취지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 세계에 있는 커뮤니티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카모마일 티 뭐 이런 얘기는 네.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가 전 세계에 지금 포진해 있고 한국에도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가 이 커뮤니티를 방문을 하면서 이런 문화가 한국에도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네.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칼센커피라는 커뮤니티에서 이 타봄의 아이디어를 좀 얻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예, 자 저희 네. 그 사용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데요. 네네. 한 달에 1,000건을 넘어섰다고 네네. 말씀하셨고 네. 그러면
대체 이용하는 사람들이 네네. 어떤 사람들인가? 네네. 그리고 한번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패턴을 뭐 2차도 궁금하고 2차도 궁금하고 2차도 네네네. 궁금해서 네네. 하게 되고 또 구매한 다음에도 그래서 네. 원래 목적은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네네. 주로 차를 구매하기 전에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한 게 정말로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네네네. 사용자들이 쓰고 네. 있는지 사실 네네. 또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고객이 누구인지. 네. 예. 기본적으로 저희 고객 그 군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룹은 저희가 처음에 타겟을 했던 차를 구매하시는 그 구매 고객분들이시고요. 또 하나의 그룹은 차를 구매하시지는 않지만 차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자동차 매니아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궁금한 차종들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은 오셔서 이제 리텐션을 하시면서 차량 체험을 신청을 하시고 실제 저희가 이제 그 전체 전체 저희 유저분들 풀 안에서 그 비중을 나누자면은 실제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이 한 80%, 그다음에 차량 애호가 분들이 한 20% 정도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가 아무래도 유료 서비스다 보니까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정보들을 습득을 하시고 이제 최종 후보군 한 대가 남았을 때 이 차량을 주로 오셔서 타보시고 차량 구매로 넘어가시는 그런 패턴들을 많이 보이고 계신 상황이고요. 실제 저희 서비스에서 이제 리텐션을 많이 보이시는 고객분들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매니아 분들이 주로 이제 재구매를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앱에서 이분은 조금 특수한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유튜버를 운영하시는 그 개인 분이셨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서비스에서 350번 정도 하루에 한 번. 네, 거의 하루에 한 그러면 번씩. 네. 거의 유튜브 촬영 목적으로 네, 한 이분은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이분은 유튜브 촬영 목적으로 네, 그렇게 오너에게 진행하셨습니다. 듣는 차, 네. 뭐 네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 네, 컨셉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셨고 이분을 제외한 일반 고객분들 중에는 그 저희 고객분들 중에 나이대가 가장 어린 고등학생 고객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작년에 한 50번 정도 탑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고등학생들은 네. 운전은 못 네, 하잖아요. 운전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저희 서비스가 그 어린 고객분들에게는 본인이 꿈꿨던 이런 드림카나 관심이 그런 걸 있다. 타보는. 네, 타보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매력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균 네. 한번 타보는 게 네네. 비용은 얼마나 들고요? 네네. 그 매출 비중에서 네네. 차를 구매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매출 비중이 높은 건지 네네. 아니면 그냥 그 체험해보는 차원에서 네네. 뭐 리텐션이 아까 네네네. 높다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그쪽 매출 비중이 높은 건지 네네네. 예, 궁금하네요. 실제로 매출의 비중은, 그러니까 저희 네. 매출로 놓고 보면은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모수가 많기 모수가 때문에 많아서 네, 네. 이 그 자동차 매니아 분들 리텐션이 높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5대5 정도의 비율은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제 자동차 시장의 확장 방향성을 놓고 네. 봤을 때는 이 구매하시는 분들의 비중을 더 늘리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 구매 평균 구매 단가는 현재는 저희가 75,000원 정도 75,000원.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유저 분들당 단가를 좀 보고 있고요. 이게 네.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리텐션이 일어나는 비중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서 요 유저당 그 객단가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네네. 여쭤보면 그 탑승하는 그 단가는 누가 정하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호스트 분들이 등록을 하실 때 네. 차량의 이제 각 차량의 시세별로 저희가 추천 가격을 제안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가격은 호스트 분들께서 그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역별로 특정 차종에 대해서 수요 공급이 나눠지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은 지역에서는 동일한 차종이라도 호스트분이 조금 더 높은 금액에 올려놓으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좀 많은 지역에서는 호스트분들이 조금 더 저렴한 금액의 가격 책정을 해놓으시기도 하십니다. 네. 가격이 아까 가격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가격이
시간에도 디펜던시가 있나요? 네, 저희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1시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이 시간에 대한 좀 베리에이션을 달라고 하시는 이제 요청들이 많이 있으셔서 뭐 90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짧게 30분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의 다양성들을 좀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용 시간대는 요일이나 시간대는 네네. 어때요? 이 요일이나 시간대는 저희가 진짜 1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고 이게 조금 디펜던시가 있는데요. 네. 보통은 제일 많은 시간대는 주중 퇴근하고 시간대하고 주말 일요일 아침 시간대가 제일 많으세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좀 여유 시간이 있으실 때가 신청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 도로의 교통 상황에도 조금 이 디펜던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이런 출퇴근 차의 시간 성능이나 이런 네네네. 거 보기가 네, 그래서 조금은 도로 상황이 한가한 시간대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 서비스를 보면서 이게 약간은 우버와 비슷한, 우버는 이제 네네. 목적지가 네네, 맞습니다. 있지만 여기는 이제 목적지가 아니어서 네네.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뭐 이게 조금 더 커지게 되면 네네. 그런 어떤 약간의 챌린지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네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피해 가야 되는 건가요? 네네. 예.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리걸 이슈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도 많은 이제 법무법인들과 좀 얘기를 나눴었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의 형태는 이제 기존의 법망에서 그 저촉되는 부분 없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형태를 갖췄는데 저희가 크게 봤던 그 리걸 이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상 운송이고 하나는 이제 렌터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상 운송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정의 자체가 A 지점에서 시작해서 B 지점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만나시는 고객분들이 주차장에서 만나시기 때문에 A 지점에서 시작해서 A 지점으로 돌아오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 운송이라는 범주를 좀 피해서 운행의 범주에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로 오시는 게스트 분에게 운전대를 넘기시게 되면은 이게 렌터카법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서비스에서는 실제 운전은 차주분만 운전을 하시고 게스트분은 옆에 탑승을 하셔서 정보를 들으시고 간접 체험을 하는 그런 서비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약관상에 네. 그 게스트들은 운전하지 네네. 못한다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들어가 네네네. 있나요? 네네. 저희가 신청하시는 처음에 회원 가입하실 때도 네. 그런 약관 조항이 있고요. 네. 실제 저희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그 페이지 안에서도 그런 조항들은 저희가 그 적어놓고 그다음에 호스트분들한테는 처음에 호스트분들이 등록이 되시면 그런 이제 온보딩 자료들을 보내드립니다. 그 온보딩 자료에도 같이 포함해서 해당 내용을 좀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네네. 이 서비스를 하는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네네. 보험의 커버리지가 약간은 이게 이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네네네. 했었거든요. 네네. 이게 고객의 안전이나 보호와 네네. 굉장한 밀접한 네네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사실 안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우리가 보험을 제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네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처리하셔야 되나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모빌리티 내에서의 서비스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 보험사에서 이런 엑스트라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서비스를 오늘 저녁에 한 건 매칭이 된 건이 있다 하면은 호스트분들께는 저희가 이 유상에 대한 유상 운행에 대한 그 엑스트라 서비스를 오늘 단기로라도 들으시라고 저희가 안내는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상 운전을 하게 되면 네네네. 유상 운전에 대한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해야 네네네. 되나요? 네네. 아하. 뭐 보험을 새로 가입한다기보다 이제 기능 엑스트라로 애드온으로 예. 하나만 하면 돼서 뭐 비용도 저희는 어차피 1시간짜리 운행이기 때문에 뭐 비용도 몇천 원 정도의 수준이라 뭐 큰 비용은 그러니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품이 네네. 그 개인 보험에 그 네네네. 옵션 같은 걸로 네, 있군요. 다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네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네네. 있고 네. 예, 그럼 알겠습니다. 평균 그걸 가입하는 게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세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 가입 여부를 네. 실시간으로 트래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나중에 저희 플랫폼이 좀 더 개선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좀 트래킹할 수 있도록 API를 보험사와 연결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아니, 트래킹할 수 저도 있죠. 송 네. 대표님 질문 중에 네네. 이게 그 만약에 사고가 나서 네네. 이게 탑승자가 네. 크게 다치거나 그러면 네네. 이게 여론의 엄청난 뭐 미디어나 여론의 네네. 엄청난 역풍을 또 네네.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네. 그게 또 기업의 어떤 네. 존립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럴 걱정도 수도 들거든요. 있겠죠. 네네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네. 운행을 저희는 권고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통법규를 넘어서는 상황에서의 그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그 이런 보험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그 본인의 실수로 일어난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법의 바운더리 안에서 운행을 그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까지는 굉장히 안전하게 운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재미로 보면 왜냐하면 네네. 약간 예전에 우리 그 뭐였죠? 집을 오픈하는 서비스. 자기가 가진 거지만 아, 집을 네. 오픈하는 남의 집 프로젝트인가 네. 그랬죠? 네. 네, 김성용 대표. 네, 가서 구경도 하고, 구경도 하고, 서재도 네. 보고, 네. 예. 카카오가 식사도 투자하고 하고, 예. 저기 그 당근마켓이 또 투자를 했죠. 네. 예를 들면 그거를 생각나게 하는 네네. 프로젝트, 생각나는 서비스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라도 호스트일 수 있지만 또 게스트도 될 네네, 수 있는 맞습니다. 차에 관심 네. 많은 네네. 호스트이나 게스트일 수 있는데요. 호스트가 네. 이게 이제 호스트를 잘 모을 수 있을까? 또는 게스트를 잘 네네. 모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요. 일단 네네. 호스트와 게스트를 어떻게 모을 건가 하는 문제에 네네. 대해서 대표님 뭐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네네네. 또 어느 정도 성과까지 있는데 네네. 그래서 어떻게 모으고 계신가? 네네. 그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네네. 거에 대해서 대표님의 또 생각이 네네. 궁금하긴 합니다. 예. 일단 호스트 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작년 상반기까지는 호스트 분들에 대한 모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상반기 이후로는 호스트 분들 그 차를 갖고 계신 그 차주분들이 운영하시는 커뮤니티 내에서 저희 서비스가 바이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별도의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올가닉하게 저희 쪽으로 유입되는 호스트 분들의 그 모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호스트 숫자가 아까 7,000명.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게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여러 그 타겟 고객분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실험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게스트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고 뭐 그런 자동차 카페나 커뮤니티 같은 곳에 후기들을 올려주세요. 그렇게 1차적으로는 올가닉하게 바이럴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타겟군을 잡아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제 2분기부터 진행하려고 하는 이제 마케팅 활동 중에 하나는 아파트 단지별 좀 마케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낸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커뮤니티가 신뢰에 대한 강하죠. 허들도 좀 낮은 상황이고 저희 그 현재 신청권 내에서도 조금 신청이 불발되는 사항들을 보게 되면은 이 일정이나 장소를 조율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 그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정이나 장소 조율함에 있어서 훨씬 수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 2분기부터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별로 지역별로 좀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호스트와 게스트 연결하는 그 뭐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게스트의 어떤 니즈는 명확히 알겠어요. 차 살 건데 이 차 몇 년 몰아본 오너로부터 뭐 얘기 좀 듣고 싶고 장단점도 듣고 싶고 솔직한 얘기 듣고 싶고 그래서 차 사는데 판단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되게 니즈가 확실하거든요. 근데 호스트들의 니즈는 뭔가요?
호스트분들은 돈을 벌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차 자랑인가요? 뭔가요? 호스트분들의 그 이제 부가 수익 창출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부차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호스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관계를 좀 만드시는 거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호스트 그룹으로 타겟을 하는 고객군도 고객 그룹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자동차 커뮤니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을 좀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고객군이 이제 국내에는 한 50만 명 정도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을 먼저 저희 그 타본 플랫폼 안으로 모셔오는 쪽, 전환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게 부가 수익은 창출되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창출되고 있습니다. 많이 버신 분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까지 가져가세요? 저희가 작년 이제 하반기 결산을 했었는데요. 네.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가장 많은 이제 수익을 벌어가신 분이 한 700만 원 정도 6개월 동안 700만 원? 네, 6개월 동안 700만 원 정도를 벌어가셨고요. 그 탑 5에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좀 가져가셨던 분들이십니다. 네. 월 렌트비는 나오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호스트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현재 내 경제 상황에서는 요 등급의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저희 타봄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벌어서 요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의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쓴 후에 만족도 조사는 굉장히 높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만족도에 따라서 사실 그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퀄리티가 좋으면 비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가격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대표님의 뭐 계획이 조금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있다면 혹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그 서비스의 만족도 조사는 저희의 타봄 체험이 끝난 후에 전체 만족도 조사가 한번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 타봄 나가는 게 저 서베이 서베이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고객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샘플링을 해서 저희 이제 CX 팀에서 실질적으로 뭐 유선상으로 아웃바운드 콜을 전화를 드려서 만족도 조사를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저희 앱에서 많이 이제 서치를 검색 패턴을 많이 보이시는데 신청까지 안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앱 활동의 포인트마다 아주 작게 그 만족도 조사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 내에서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앱 저희 체험 서비스를 완료한 후에 그런 만족도 조사까지 저희가 전체적인 만족도를 계속해서 좀 트래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서비스의 확장에 일단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희 서비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많이 늘리기 위해서 현재는 조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 체험 그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함으로써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군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마진이 몇 프로 정도? 저희가 지금은 수수료 2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기 호스트 게스트 연결하는 거기에서만 그 20% 받는 게 수익 모델의 전부인 맞습니다.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자, 대표님, 저는 이제 대표님 설명을 들으면서 오늘 지금까지도 그렇고 대표님께서 정말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밀하게 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대표님 굉장히 아주 정말 이 서비스를 아주 그렇게 밀도 있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은 여전히 제가 이거를 투자하려고 하면은 스케일러빌리티. 이게 정말 이 사업이 스케일을 업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그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사실 그게 큰 제가 가진 이제 그 의문인데요.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두 가지 면으로 일단은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대표님 말씀하지는 않으셨는데
대체 호스트나 게스트가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을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매출이 이제 이걸 하면서 굉장히 제가 좋게 그러니까 좀 생각하는 건 이거를 끝나고 나면은 살 사람이라고 알면 굉장히 이거는 구하기 어려운 사실 커스터머거든요. 그렇죠. 그 커스터머에 대한 그래서 그 커스터머에게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영향이 있는 플랫폼인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보이고서 그래서 업세일이나 뭔가 콜세일 같은 게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타봄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구매 시장에 있어서 저희가 타겟하는 이제 니치 마켓 세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타봄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활동하시는 호스트분들 시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5만 명 정도의 시장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타봄을 통해서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 내가 현재의 솔루션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그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고 구매하셨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작년 말에 온라인 통계 조사를 그 참고를 했던 자료가 있는데 한 14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그 자료입니다. 그 중에 실질적으로 한 70%, 80%의 분들은 내가 완벽히 이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고 차를 그냥 구매했다. 그래서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70%의 자동차 구매 고객분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정보 습득이나 정보를 비교하는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얼리 어댑터나 얼리 메저리티 시장의 분들, 전체 시장의 50% 정도의 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타봄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장 자체는 전체 연간 이제 440만 대의 자동차 거래량 중에 139만 대의 거래건을 좀 타겟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저희가 이 타봄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니치 마켓을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공략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신 게스트분들, 호스트분들끼리 그 일부 지역에서는 소모임 같이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이미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커뮤니티의 생성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부스팅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기능을 현재 구축 중에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저희 타봄 서비스가 단순히 자동차를 구매하는 시장뿐만 아니라 실제 자동차를 가지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 시장까지도 좀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들어온 거 하나 전달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그 TTTTTTTB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차의 브랜드와 종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체험을 위해서만 차량을 빌려주는 꾼들이 등장할 경우 어떻게 순수 사용자를 보호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영업사원인데 당연히 그 차 사겠죠. 그 차 사가지고 이 차 괜찮아요 하면서 오너 경험담을 들려주거나 뭐 이런 전문 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뭐 제지하거나 걸러내거나 뭐 이런 장치가 있는지.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했던 초기 시점에 영업사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었어요. 근데 이 고객분들이 처음에 한두 번은 신청을 하시겠지만 후기가 남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사원이셨다라고 이 후기가 남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영업사원 분들한테 신청이 별도로 안 가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거를 호스트 등록 과정에서 저희가 검증 과정에서 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자정작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걸러졌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퇴출됐다. 네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비스가 이제 예를 들면요, 뭐 차라는 게 매년 거의 바뀌잖아요. 2022년도 나오고 2021년도 있고요. 물론 매년이 아니지만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모델이 한 번씩 바뀌고 네네. 그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의 초반에는 차가 없기 때문에 네네. 또 차가 이미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네.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그 차를 가진 그 하고 싶은 네네.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뭐 네. 그런 이게 수요와 네네, 공급이 안 맞습니다. 맞는 일들이 네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뭐 똑같은 예를 들면 똑같은 그랜저지만 네. 뭐 몇 년형들은 굉장히 많이 오래된 것들은 많이 있을 거고 네네네. 근데 실제로는 내가 사려고 하는 차는 최신형 최근에 네네. 나온 네네네. 모델이거나 그런 미스매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대한 많은 호스트분들을 전국에서 모집하는 전략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호스트와 게스트의 이제 옵티멀한 비율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한 해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리상의 옵티멀한 비율이나 그 말씀 주셨던 이제 차 종에 대한 옵티멀한 비율들을 좀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도 지역별로, 차종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마케팅을 하면서 이 게스트와 호스트의 비율을 최대한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이게 수도권과 지방권이 네.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 신청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와 호스트의 비율을 1대3 정도로 가져가는 게 이제 실제 타봄 체험 전환까지 그 가져가는 이제 옵티멀한 비율로 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차 종에 따라서도 조금 더 베리에이션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지방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시는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대2 정도의 비율로 좀 타겟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결국은 그 신차 살 네네. 때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 네네. 성장해야지 네. 뭐 스케일업 문제를 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어떤 신차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네. 그 가능성을 보여준 어떤 뭐 코프로모션이나 뭐 제안받은 네네.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그 신차와 중고차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쪽에 실제 오셔서 차량을 탑승하시는 비율로 봤을 때 신차 완전히 이제 올해 나온 새 차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량을 탑승하시는 비율과 단종된 차량을 탑승하시는 비율이 한 6대4 정도로 그 포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단종된 차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의 중고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량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기가 현 상황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쪽에 오셔서 그런 신청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신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번 주에 새로운 차가 출시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차를 보통 첫 순위로 출고하시는 분들은 되게 얼리 어댑터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차를 출고하시자마자 저희 거에 등록을 많이 해놓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굉장히 핫한 차들이 저희 서비스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좀 자연 발생적으로 바이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네네. 그래서 네. 큰 네네. 뭐 자동차 회사에서 뭐 네네. 저희가 작년에 네. 이제 저희한테 협업 요청이 오셨던 부분이 있는데 네. 원래는 이제 쌍용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에서 좀 협업 요청이 처음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실제 협업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좀 허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초기 기업이고 아직은 인지도가 뭐 많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저희와의 협업안을 내부에서 이제 결제를 올리시는 상황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좀 시장의 브랜드 인지도를 더 가져간다면 이런 브랜드와의 그 협업 관계는 조금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우리 서비스에 비슷한 서비스가 혹시 미국 같은 나라에 있나요? 현재 이렇게 오너와 함께 하는 서비스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칼즈 앤 커피라는 커뮤니티가 저희 서비스와 이제 비슷한 형태로 커뮤니티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 자체는 네네. 대표님께서 오리지널 네네, 맞습니다. 오리지널한
건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거는 그 대표님 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하나 그렇죠. 이거를 새로 만드는 네. 것 다른 것 자체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대표님 네. 새로운 차를 경험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까지 이제 끌고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계기 이런 서비스로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서비스를 생각하게 된 뭔가 뭐 딱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뭔가를 깨닫는 순간이 언제 있었는지 그거 하나 첫 번째 질문이고요. 여전히 대표님 이 사업에서 그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여전히 이게 스케일업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좋아서 하는 면과 대표님과 참 좋아서 하는 면 이거를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대체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사실 이게 계속 의문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 똑같은 질문을 또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사업 아이디어를 처음에 떠올린 시점이 2020년 한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팀 내부에서는 이 아이디어 진짜 좋다 한번 도전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하고는 예전에 같은 다른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네, 저희 첫 모델이었던 미스터 딜러라는 중고차 가격 비교 메타서치 플랫폼을 같이 운영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타봄의 아이디어도 거기서 나온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고차 거래 서비스 미스터 딜러. 미스터 딜러. 뭐 어느 정도까지 갔던 서비스예요? 미스터 딜러는 일단 어떤 서비스였냐면요. 일단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SK 엔카도 있었고 보배드림, 그다음에 KB 차차차, 뭐 스타트업에서 첫차, 뭐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었는데, 헤이딜러도 있고. 근데 어려워하셨던 부분들이 내가 사고 싶은 차는 어느 정도 결정을 했는데 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내가 어떤 차를 사야 제일 이제 그 가성비가 좋은 차인지를 한눈에 좀 알아보는 게 어렵다는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플랫폼에 좀 흩어져 있던 차량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런 그 각 차량의 이제 상태 점수라는 인덱스를 별도로 추출을 하는 기술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태 대비 가격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각 차량의 가성비를 좀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였고요. 다시 본래 주셨던 질문으로 좀 돌아와서 답을 하자면, 저희도 처음에 이 타봄 서비스의 이 타봄의 이런 BM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될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다 했는데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 차부터 그냥 커뮤니티에 올려봤습니다. 저는 이런 차량을 타는 사람이고, 이 차를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저한테 신청을 주시면 제가 차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차도 같이 태워드리겠다. 이런 그냥 글을 올려놨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는 테스트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무료로도 올려보고, 이거를 커피값이라도 받겠습니다 해서 10,000원에도 올려보고, 50,000원에도 올려보고 이런 실험들을 계속 했는데, 모든 이제 저희의 시도들이 다 금방 매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가 혹시 인기 차종이라 그런가 싶어서 이제 뭐 현대 아반떼부터 초고가의 뭐 페라리라는 슈퍼카까지 굉장히 많은 차량의 이제 오너분들을 섭외를 해서 다 테스트들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저희의 테스트가 한 5분, 10분 만에 다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진짜 서비스로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2년 전에 2020년 이제 6월이 저희가 첫 앱을 런칭한 그 시점이어서 그 시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서비스로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존의 커뮤니티,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같은 커뮤니티의 모습이 1세대의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커리어라는 이제 주제에서는 최근에 이제 블라인드라는 플랫폼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홍준 대표님이 계셔서 얘기하기가 좀 꺼려지긴 하지만 중고거래.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당근마켓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셔도 돼요. 네. 중고 나라에 저희가 당근마켓 투자자이기 때문에 당근마켓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과정인데 여전히 자동차 커뮤니티는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 굉장히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런 커뮤니티 활동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운영진들하고도 굉장히 친분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도 굉장히 그런 커뮤니티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시고 계세요.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1차적으로 기존의 이런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또는 단독의 그 웹사이트에서 활동하고 계시던 이 커뮤니티 분들을 모집한 저희 그 플랫폼으로 그 전환시키는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뮤니티를 일단 저희 쪽으로 옮겨오게 되면은 커뮤니티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제 거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중고차 직거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고차 직거래 시장이 국내에서는 전체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약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매매 상사를 통한 거래량보다 좀 더 많은 수치인데요. 실제 이 55%의 시장 안에서는 실제 개인 대 개인의 직거래 시장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국내에만 있는 좀 특이한 거래 패턴인데 개인이 거래를 하지만 중간에 매매 상사가 끼어서 위탁 거래를 해주는 이 위탁 거래의 비중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시장은 이게 반반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다시 반반. 그러니까 네네네. 다시 반반. 직거래 내에서도. 네네네. 반반으로 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목표로 하는 시장은 기존의 커뮤니티에서 그 직거래가 이루어지던 그 55%의 절반의 시장을 좀 타겟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장에 침투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 지금 이 매매 상사 분들이 중간에 끼어서 하고 있는 위탁 거래 시장까지도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확장해 네. 나가는 데 있어서 네네. 그 뭐 커머스 플랫폼으로 일단 진화하는 거 네네네. 뭐 단기적으로는 최대 네네, 맞습니다. 그 목표로 삼고 있을 것 네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신차, 중고차 중에서 네네. 중고차 직거래를 좀 더 네네. 비중 있게 네네. 밀고 나갈 그런 네, 계획이신가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신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신차에 대한 구매는 점점 더 온라인화 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라는 브랜드가 이제 그런 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작년에 이제 현대기아차에 이제 그 현대기아차에서도 이제 그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던 그런 트렌드들을 보게 되면 점점 더 온라인으로 빠르게 그 자동차 판매나 자동차 구매 패턴이 옮겨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그렇게 팔았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조사에서 판매에 대한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독점을 하게 되는 시장에 오게 된다면은 결국 서드 파티로서는 이 신차 판매, 신차 구매 시장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캐스퍼도 그런 네네 맞습니다. 캐스퍼도 이제 전량 온라인으로 판매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저희가 더 확장해 나가야 될 시장을 좀 중고차 시장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TD님이 두 번째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뭐 답변 중에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동차 뭐 영업소에서 직접 시승하는 것과 타범에서 돈을 내고 시승하는 것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네네. 예. 가 핵심입니다. 네네. 네. 일단 그 전시장에 가시면은 그 본인이 구매하시려고 하는 그 특정 차종 트림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옵션을 갖추고 있는 차량을 그 확인하시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게 몇 천만 원짜리 구매를 함에 있어서 그런 요새는 또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또 선택 사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옵션들의 가격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국산 차들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이 넘는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운전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 플랫폼의 장점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장점은 이제 오너분들께서 실제 운용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노하우들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이제 영업사원분들이 옆에 앉으셔서 이 차량에 대한
뭐 스펙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실제 운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취미로 레이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네, 운전에 있어서는 그래도 평균보다 조금 위에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분들도 이 막히는 길에서 10분, 15분 탄다고 그 차의 특성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낯선 차를, 아무리 운전 잘하시는 분들도 낯선 차를 운전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이게 어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차량의 정보를 얻는다는 취지에서는 실제 이 차에 굉장히 익숙한 오너분들께서 뭐 고속 주행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자율 주행을 굉장히 익숙하게 그 시연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익숙한 오너분들이 간접 체험을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에 얻으실 수 있는 정보의 양이나 퀄리티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자, 대표님, 네. 저희 팀 구성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네, 대표님 혼자는 아니시죠? 아니죠. 네네. 네. 아닙니다. 네, 대체 네네. 어떤 분들이고 네네. 어떤 구성으로 네. 있는지. 저희 팀은 현재는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하고 이제 박준현 이사가 공동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둘은 원래 전에 이제 회사에서 같이 알게 됐고요. 둘이서 같이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같이 좀 어려움을 느꼈던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같이 창업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개발팀, 뭐 IT 회사들은 다들 이제 요새 개발자분들을 구인하는 구인은 아니긴 한데 저희는 이제 개발팀 3분, 그 다음에 저희 프로덕트 팀은 이제 굉장히 유능하신 뭐 다들 유능하시지만 네. 프로덕트 팀 이제 2분, 디자이너분 1분, 그 다음에 PM님 1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가장 공을 들이는 이제 저희 내부 팀 구성 중 한 부분인데요. 저희 서비스가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만나서 행해지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 서비스의 이 사용자분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X팀이 지금 현재 2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CX팀에 조금 굉장히 저희 리소스를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네, 커스텀 익스피리언스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케터분 한 분 이제 컨텐츠 마케팅을 예전에 그 첫차라는 그 중고차 스타트업에서도 계셨던 분인데 이 굉장히 그 센스 있는 컨텐츠를 굉장히 잘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컨텐츠 마케터분 한 분 이렇게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팀입니다. 네. 근데 잠깐 쉬었다가 그럴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